보통 이제 대출 형태죠. 자, 차입을 하는 대출의 형태인데요. 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PF 대출을 많이 한. 근데 대출을 할 때도 하나의 은행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위험을 결국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은행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입을 해서 자금을 대출을 일으켜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신디케이트 론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신디케이트 론. 자, 몇 개의 금융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자, 대주단을 형성해서 같이 자금을 자, 빌려주는 경우를 신디케이트 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라는 뜻이 나중에 신디케이션도 보시겠지만 기업 합동, 공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위험성이 크니까 개발 사업은요, 하나의 금융기관만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금융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자금을 자, 대출해주는 경우를 자, 이걸 우리가 신디케이트론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조달 형태는 자, 조인트 벤처, 그냥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공동 사업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자, 대출을 해주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이다라는 형태로 자, 구분을 우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변형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이 PF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나중에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이렇게 조인트 벤처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대표적인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배당을 받는 형태로서 내가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분권을 갖게 되는 형태니까요. 지분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PF인데 이렇게 신디케이트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는 결국 공동으로 같이 대출을 해준 형태예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자, 때문에 신디케이트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 신디케이트론이다라는 표현으로 자,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 부채금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자,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573페이지에 자, 가로 1번의 특징 부분을 보세요. 과거에는 해외 건설 대형 국책 사업에 사용했으나 최근 후분양 제도와 관련해서 주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대요. 자, 과거에는 자, 우리 SOC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 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자, 굉장히 큰 국책 사업에 자, 개발 사업이 대규모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주로 활용했던 것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것을 결국 분양하거나 공급할 때도 PF라는 것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요. 자, 가로 2번에 보세요.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사업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 부분에 내려가시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개발회사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자, 비소구 금융이다. 그래서 결국 만에 하나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개발회사가 책임을 뭔가 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왜? 절연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사업주인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자, 개발의 사업을 대충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형태의 보증이나 보험이 요구되므로 자, 실제 현실에서는 뭐라고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형태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시장에서 이 PF 형태를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이제 개발회사가 있고요. 사업주. 자, 개발회사가 있고요. 이제 여기 사업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개발회사들이 다시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자, 시공사를 이제 선정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 이 사업주들이요. 개발회사가 자, 대출기관, 금융기관에다가 은행에다가 자, PF 대출을 일으켜 줄 것을 요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금융기관은 자, 이 개발회사를 보고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대출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왜 이 사업의 자, 사업성과 이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P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미분양 같은 게 많고 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이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좋게 보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뭘 해주려고 하지 않냐면 자, PF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시공사들이 또 자, 대출 기간에다가 연대 보증을 서야지만
자,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완전히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증이나 보험 같은 것을 결국 요구하는 제한적인 소구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사업의 어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시공사들도 연대 보증을 쓰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개발회사들은 뭘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제한적인 소구 금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통 이론상은 우리가 책임이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자, 이 PF가 출제가 되었을 때요. 소구 금융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비소구 금융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의 금융이 된대요. 자, 지금 이 개발회사 입장에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중간에 프로젝트 회사라는 것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딱 절연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의 그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 은행들로부터. 그죠? 그러면 그 부채가 모든 자금의 흐름이요. 이 개발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이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기록이 남는 것이지, 개발회사는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절연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장부상에선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자기네 장부상에서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부채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장부상에서 다 털어버리면서 실제로는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장부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금을 실제로 조달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장부외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자, 그것을 자, 부의 금융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개발회사 입장에서의 또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자, 바로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들의 대차대조표상에서 전혀 부채라는 것이 계상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장부외 거래, 자, 부의 금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줄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이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개발회사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는 얘기요. 또 3번에 사업주의 신용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도요. 자, 시행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의 사업 타당성이 높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딱 절연이 돼버리는 형태니까요. 만에 하나 이 개발회사가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시장에서 이미지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개발회사가 별로여도요. 뭐만 우량하면 사업만 좋으면 사업만 우량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시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업주, 개발회사 입장에서의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 2번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번에 금융기관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신디케이트론의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어진대요. 주로 실제로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지분금융 형태로 공동사업,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기보다는요. 자, 실제로 시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 입장에서 은행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저축 은행들이 결국 많은 이자를 이제 받는 조건으로 자, PF 대출을 많이 일으켜 준 것이죠. 근데 이때 보통은 하나의 은행만 대출을 하지 않고요. 그 사업의 위험을 조금씩 분담하기 위해서 자, 몇 개의 대출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출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신디케이트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부채 금융의 형태인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많이 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자, 현금 흐름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왜? 중간에 절연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회사라는 거 별도로 설립을 했죠. 자, 그래서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자,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중간에 딱 절연이 돼버렸기 때문에 개발회사 파산을 한다 해도 그 개발사업은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안전성이 자,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3번에 보시면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대요. 자, 그 말은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돈은 많아도 개발 사업을 하려면 많이 정보가 부족하죠. 그런데 정보가 풍부한 개발회사와 결국은 자, 대신 그저 개발을 해주고 자기들은 자금만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바로 이 개발회사의 정보력을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정보의 불안전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번에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서 대체로 금리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출을 해준 형태에서도 보통은 그냥 보통 건축 대부보단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개발 사업의 어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업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나준다면, 그래서 바로 은행들도 역시 많은 이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대요. 이 PF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 투자자들이 같이 투자를 해줄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증이나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개발 사업의 위험을 조금씩 이렇게 분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위험이라는 것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씩 위험을 분담해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의 대출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몇 개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론을 구성해서 대주단, 차주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로 위험을 조금씩 분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위험이 배분되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요, 결국 개발 사업의 개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형태고요. 결국은 그 개발 회사와 사업성을 절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고 투자자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가 PF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